등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공휴일 인정을 고려해서 차량 운행 제한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한유총이 다음 주로 다가온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개학 연기에는 한유총 전체 회원 중 60%인 1,800여 곳이 참여할 전망입니다. 한유총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3법 철회와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누리과정 폐지 등을 요구하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을 미루겠다면서 대신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는 사실상 불법인 집단 휴업과 같다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아서 단체의 사적 이익만을 얻고자 하는 초유의 행동에 대해 정부는 엄중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유치원 집단 휴업은 유아교육법과 관계 법령상 불법입니다. 유 부총리는 이와 함께 한유총이 소속 유치원에 대해 강제적으로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각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입학일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에 대해 다음 달 4일부터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감사를 거부할 경우 즉각 형사고발 조치하는 한편 사립유치원 중장기 발전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하고 강력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협의할 것입니다. 교육자로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오늘부터 돌봄 공백이 없도록 긴급 돌봄 체계를 발동합니다. 임시 돌봄이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 주변 국공립 유치원을 활용하거나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협조를 얻어 어린이집 등 모든 돌봄 체계를 운영해 학부모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KTV 홍진호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국내 경기 둔화와 북미 회담 등 대내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5%에서 0.25%포인트 올린 이후 석 달 연속 같은 수준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세계 경제 성장세가 완만하고 국내 경제는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과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데다 국내 가계부채 둔화 추세가 이어질지도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경제는 설비와 건설 투자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소비가 증가세를 이어가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는 소폭에 그친 반면 실업자 수는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해 부진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당분간 1%를 밑돌며 하반기 이후에는 1%대 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됩니다. 미중 무역 협상과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그리고 브렉시트 협상 등 향후 성장 전망 경로상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점, 그리고 금융안정 측면에서 가계 부채 둔화 추세가 기조적으로 이어질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1월 전망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유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단 단장, 2차장에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 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 김유근 신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육군 본부에서 작전과 전력 분야 주요 직위를 역임했습니다. 김현종 신임 2차장은 외교 통상 분야 전문가로, 청와대는 김 차장이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외교 통일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성희롱 성폭력 종합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뉴얼엔 성희롱, 성폭력의 개념부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 피해자 유형별 처리 절차, 2차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까지 종합적인 지침들이 담겼습니다. 전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80%를 기록했습니다. 5년 전보다 개선된 수치인데요. 실제로도 잘 설치돼 있을까요? 현장인에서 짚어봤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장애인이 도서관에서 편하게 책을 볼 수 있도록 조성한 장애인 정보 누리터입니다. 장애인 전용 컴퓨터가 비치돼 있고 독서 확대기 아래에 책을 넣어 글자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책장에는 점자책이 가득 채워져 있고 자원봉사자가 시각장애인에게 책을 읽어주는 대면 낭독실도 눈에 띕니다. 도서관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용하실 수 있는 그 확대경 또는 높낮이 책상 또는 그 큰 활자본 이런 책들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댁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자료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도서관 밖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센서가 달려 있어 원활한 주차 관리가 가능합니다. 국립세종도서관에 마련된 휠체어 경사로입니다. 이렇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부터 도서관 입구까지 쉽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 민원실에는 휠체어에서 쉽게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낮은 책상이 마련돼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세종시청 안내지도입니다. 여기 있는 이 파란 버튼을 누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메시지가 흘러나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세종특별자치시청 1층 남측 주출입구 촉지도 앞입니다. 장애인 화장실도 입구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용하고 줄 안 서고 그냥 봐서 쓰는 게 깨끗하고. 실제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전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80.2%로 2013년 대비 12.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법적 기준에 맞춰 제대로 설치된 비율은 74.8%로 14.6%포인트 개선됐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의무화되고 그리고 이에 따른 적합성 업무가 강화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있었고 그리고 국민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 등의 인식 개선과 교육 등에 있어서의 그런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다만 공공부문의 적정 설치율은 72.4%로 민간 부문보다 낮았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높았지만 파출소나 우체국, 보건소는 노후화된 곳이 많아 제대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상당수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 개선이 가능한 시설부터 우선 보완합니다. 이후 오는 11월 장애인 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접근성 향상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현장인 이혜진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 대구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서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승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념사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1960년 오늘 대구의 고등학생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집권 연장을 위한
부정선거 획책에 맞서 일어섰습니다. 일요일이었던 그날 수성천변에서 열릴 야당의 유세를 방해하려고 당국은 학생들의 등교를 지시했습니다. 그에 항의하는 대구 8개 고등학교 1,700여 학생들이 결의문을 지어 발표하고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시민들은 박수로 호응하며 동참하셨습니다. 그것은 대구 정신의 당당한 표현이었습니다. 대구의 2.28 거사는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3월 8일에는 대전에서, 3월 15일에는 마산에서 의거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19 혁명으로 장엄하게 불타올랐습니다. 4.19 일주일 뒤인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습니다. 그렇게 독재 정권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청년 학생들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싹 틔웠습니다. 그것이 1980년의 5.18, 1987년의 6월 항쟁과 2016년, 2017년의 촛불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역사가 바로